이런 것도 지금 우리 연습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탁 나왔는데 뭔가가 계산이 안 되고 하면은 이제 참 시- 심각한 상황인 건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은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기출문제 계속 해드리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기출문제가 생각보다 완결성이 막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우리 수험생의 어떤 판단이 좀 들어가서 좀 간주해서 이거 당연히 뭐 과세각이랑 관련성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도 뭐 초기 문제들 더 그렇긴 한데 이 문제도 사실은 좀 허점이 많은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판단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답 맞추신 분들은 좋으신 것 같고, 볼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입자 A는 일본에 있는 수출자 B와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어서 검사용 기기를 수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근본 선편으로 동 기기가 수입되어 수입자 A는 관세사에게 의뢰하고 수입 신고를 할 예정이다. 지금 보면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뭐 물건이 수입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수입자 A와 수출자 B는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선사로부터 서차지 2만 불이 A에게 청구되었다. A가 납부할 과세 가격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 지금 딱 첫 문장 보면서 참 요즘 같으면 이렇게 내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지금 뭐냐면 수입자 A와 수출자 B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거래를 하면서 선사로부터 서차지 2만 N이 A에게 청구됐대요. 그러니까 선사가 구매자에게 뭐 당연히 운송 비용과 관련된 서차지를 당연히 청구하는 거긴 하겠죠, 그죠? 근데 서차지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본선화역 준비 완료 시점을 전후로 해서 과세가 되는 서차지도 있고 과세 안 되는 서차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냥 이렇게 서차지가 2만 불 청구됐다 이런 표현은 사실 이제 최근 문제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서차지라고 주면 본선화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 전후로 나눠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냥 만약에 이 문제 맞닥뜨렸다고 하면은 그냥 최종 과세를 결정할 때는 당연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서차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가 납부할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하면서 첫 번째 품명은 뭐 인스펙션 기계가 CT 2011이라는 파트 넘버를 가지고 들어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수량은 판매용 8세트, 그 다음에 전시용 2세트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품명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기업 같은 데서 보시면 파트 넘버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취급하는 품목들 중에서 파트 넘버가 같으면 이제 쉽게 말해서 동일한 품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CT2001이라는 그 제품을 총 10개를 갖고 오는데 판매용으로 8개, 전시용으로 2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출제한 사람의 의도한 거는 당연히 이 판매용과 전시용은 동일한 물건이다라는 것을 좀 가정을 주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총 10개를 사오는데 전시용 2세트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 전시한 후에 판매하도록 한다라는 어떤 조건 내지는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가격은 당연히 수입 가격을 말하는 거긴 하겠죠. 이런 표현도 좀 애매한데 수입 가격을 말하는 거겠죠. 이거는 근데 맞다. A랑 B가 계약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수익 가격이 맞겠네, 그죠? 판매용으로 20만, 그 다음에 전시용으로 15만 N으로 결정을 한다, 세트당. FOB 기준 운임은 10만 불, 보험료는 3만 불, 뭐 이렇게 계약이 됐고, 이것도 지금 보면 FOB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운임과 보험료는 당연히 가산 요소로서 취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서차지도 근데 이 서차지는 FOB라고 해서 무조건 포함되는 금액은 아니죠. 그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서차지라고 해도 제가 좀 이게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게, FOB라고 해서 그럼 무조건 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서차지 다 과세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본선화역 준비 완료된 시점 이후에 들어간 비용들 오히려 공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수입 신고일의 환율, 그다음에 물품 대금 송금일의 환율 두 개 이제 갖고 줬으니까 어떤 환율을 쓸 건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의 쟁점은 뭐냐면 총 우리가 신고해야 될 가격은 우리 지금 과세 가격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전체 다시 말해서 10세트의 과세 가격 총 얼마를 계산할 거냐, 일단 이게 포인트가 될 거고, 판매용 8세트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거고, 그다음에 전시용 2세트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거고, 그래서 총 얼마로 결정할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답안에는 보시면 한 세트당 과세 가격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저는 다음에 개정하면 이거 바꾸려고요. 그냥 그러니까 판매용 과세 가격, 그다음에 전시용 물품의 과세 가격, 그러니까 개당 가격 구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지금 보면 전시용, 그러니까 똑같은 물품인데 판매용으로 8개, 전시용으로 2개고, 전시용은 일반 판매용보다 좀 싸게 들어왔는데, 그죠? 원래는 20만 엔인데 15만 엔에 들어와서 5만 엔 정도가 싸게 들어왔는데, 그 싸게 들어온 이유가 이 전시용 물품은 들어와서 직접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시를 4개월 동안 전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도록 하는 상황에서 좀 더 싸게 들어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실 때 이 전시용 물품과 판매용 물품, 그러니까 일방법을 쓸 수 있냐 없냐를 먼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판매용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그냥 일방법 쓸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시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4개월 동안 전시한 후에 판매, 다시 말해서 내가 들어와서 그냥 내 맘대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개월 동안은 반드시 전시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만 판매할 수 있다라는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전에 우리 협정이 어떤 사례에 있었냐면 자동차를 들어와서 그 이제 론칭하는 날짜가 있어서 그 날짜 이전까지는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은 상태로 들어오는 거, 그거 결론이 뭐였죠?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으로 볼 수 없다,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었죠. 근데 이 얘기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거는 어떤 그렇게 공개하는 날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팔 수 있는 물건인데, 다시 말해서 판매용 8개는 그냥 판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2개에 대해서는 너 맘대로 그냥 처분하지 말고 전시한 다음에, 전시 목적으로 사용한 다음에 어떤 용도를 제한하는 거네요. 사용 목적을 제한해 놓는 거네요. 용도를 제한을 해 놓고 그 이후에만 판매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난 그냥 바로 팔아서 더 수익 많이 낼 건데, 그렇게 무조건 전시하라고 하니까 나한테 그 비용만큼 보상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팔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관세평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는 거죠.